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 기간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훨씬 적을 거예요. 저는 이제 3년이 안 됐거든요. 3년이 안 돼서 어쩌면 그 방법이나 본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훨씬 더 저보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네트워크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결국은 마음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하는 과정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애터미는 진짜 마음을 많이 다져야겠다. 나라는 사람이 다시 잘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정말 잘 다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저희 팀에 들어오면 10강으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이 1시간 동안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엑기스만 뽑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만 전달을 해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PPT는요, 뭔가 현란하고 PPT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도울 수 있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이제 닉네임은 애터미를 하면서 닉네임은 애터미 여왕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여왕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만나는 모든 여성들이 애터미 여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4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들은 4학년, 6학년이에요. 그리고 27살 때 아메이라는 정말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고도 강국이죠. 아메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결국은 나의 능력이 부족해라고 결론을 짓고 아메이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살 때, 그러니까 한참 20대에 가치관이 형성될 때에 네트워크 비전을 보고 만 거예요. 그래서 노동소득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자꾸 불안한 미래가 너무나도 떠올랐어요. 그런데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네트워크가 두 번째로 와요. 그게 이제 32살에 왔는데 여기서도 아메이와 같은 비싼 물건들을 파는 곳이었어요.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팔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제가 되지 않는 내 능력이 나는 네트워크를 너무 좋아하지만 네트워크로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유전자인가 보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원래 전직이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다시 또 노동의 소득을 벌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감사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러면서 내 마음을 계속 다지면서 다시 영어 강사를 영어 강사의 끝은 뭐죠? 원장이죠, 원장. 원장이라는 꿈을 꾸고 다시 또 거기에 매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애터미가 저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저희 신우가 필리핀에서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신랑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20년을 받아야 될 월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사실은 호기심 반, 그리고 믿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근데 왜 애터미를 하시는 신우는 됐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애터미를 점차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5살 때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해에 4월에 계보도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왼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른쪽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수당 한 번을 타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좋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보상 플랜이 전 진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나한테도 돈이 될 수 있는 게 맞아? 그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막내 동생을 가입을 시키고 진짜 그 7만 얼마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그날 30만 PB를 채워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사업가의 성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30만 PB를 채운과 동시에 2주 뒤에 정말 7만 얼마라는 돈을 받는데 저는 그때 머리가 띠용했어요. 도대체 소비자한테 이 많은 돈을 주면 그 위에 사람들은 얼마큼 더 가져가는 거야? 이 궁금증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트너 아니 스폰서 사장님들도 모르게 7월에 팀장을 제가 아니 팀장이 아니 판매자를 제가 도전을 해요. 저는 판매사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이 괜찮다고 느꼈으면 판매사는 그냥 무조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한 달에 4월부터 25명에서 30명씩 가입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입비, 가입비가 있었던 네트워크치고는 가입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던 애터미 가입시키는 거는 정말 하늘에, 아니야, 누워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워서 식은 죽 먹기, 그거였어요, 진짜. 한 손으로 수영해서 가기, 이거였어요. 너무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입은 다 시켰던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거기에 저보다 애터미를 먼저 알았던 소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물건을, 저는 신우가 했지만 사실 물건 하나 써주지 않았던 그렇게 이제 못된 올케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애터미 물건을 많이 써본 소비자가 제 오른쪽에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매사를 4월에 도전을 하고 봤더니 다른 분들 막 호칭을 팀장님, 팀장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도 팀장이 너무 되고 싶어. 나도 내 팀을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7월에 팀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오토 판매사라는 강의 내용이 굉장히 제 귀 속에 많이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요?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 되고 난 6개월 뒤부터 상하반기를 찍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매사 한 번 가시고 다른 분들 1년 뒤, 2년 뒤 그때 직급을 준비하시죠. 저는 봐봐요. 4월에 판매사 도전했고요. 3개월에 팀장을 도전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초등학생 그 과정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있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야. 왜? 4학년 때부터 제 기억에 수학이 어려워져서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을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나눠졌었거든요. 그것처럼 국장부터는 유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까지는 그냥 정말 진취적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를 완성을 하죠. 그 완성을 하면서 많은 파트너들이 나왔어요. 정말 제가 지금 기억에, 지금 그 1, 2년 전의 기억은 휴가는 당연히 없었고요. 휴가를 뭐 당연히 없었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사람을 만났고, 제가 영어 강사를 같이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시부터 6시까지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 오전에 8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원 나가기 전까지, 12시 반까지 4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저는 부업자처럼 당당하게 썼던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뭐 이거를 다른 거를 하고 왜 돈이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에 2명이라도 만나려고 했고 그리고 집에 오면 6시 반 정도였는데 6시 반 정도에 꼭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 애기 엄마를 부르든 그래서 감자라면을 끓여 먹든 만두를 튀겨 먹든 치즈를 먹든 커피를 마시든 무언가 자꾸 일을 벌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는 일을 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양제 2배로 먹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 네트워크의 비전을 봤던 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시간의 부분에 대한 장악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누군가는 지금 똑같이 다 애터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24시간을 알차게 애터미에 정말 이성현 박사님이 얘기하듯이 10,000시간의 법칙을 하루에 10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1시간을 쓰는데 내 마음은 10시간을 썼다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정직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12월에 국장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이제 올해 그리고 나서 4번 정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1월하고 7월에 둘 중에 이제 하나 정도의 저희가 본부장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일을 왜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요. 나는 이 일을 왜 할까? 왜 하고 있을까? 그걸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why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how를 생각해요. how.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 보면요. 자꾸 잔머리가 생겨요. 잔머리를 굴리게 돼요. 사람은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도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요. 내가 음식도요. 내가 내 입에, 내 몸에 맞는 걸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why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시간 낭비 없이 그리고 또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제 파트너들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한테 하는 질문이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고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 일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래서 보시면 자, 저는 개념 정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개념. 저는 예를 들면 핸드폰은 핸드폰의 기능을 해야 되죠. 그쵸? 칫솔은 칫솔의 기능을 정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분명하게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죠. 근데 정말 애터미와 비슷한 그 파이어족이라는 이 파이어 운동을 일으켰던 그 세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990년대부터 이 파이어족이라고 경제적 자립을 원합니다. 조기 은퇴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990년대부터 서서히 발전을 해오다가 2008년대에 미국의 젊은 학력이 높은 고학력자들 또는 고소득자들로 인해서 이 운동이 정말 강하게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왜냐면 일을 끝내고 하고 싶은 걸 하자. 근데 일을 끝내려고 하니까 내가 노후에 준비될 돈이 필요하니까 정말 극단적 절약을 하면서 지금 5년에서 10년은 괜찮아.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희생을 하고 그 다음 그 노후를 위해서 내가 그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2008년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애텀이 언제 설립이 됐죠? 2009년도죠. 2009년도죠. 정말 회장님이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왜냐면 회장님도 일에 끝이 있다고 외치셨고요. 그리고 또 수입을 끝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자.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메이 때 배웠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40 이후부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 애터미를 경제적 자립을 끝내놓고 조기 은퇴 또는 은퇴를 하려고 했을 때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뛰시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노동소득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선택한 대신에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라는 이 다단계를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경제적 자립과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 오류를 범해요. 어떤 오류냐면요. 스폰서 때문이래요. 파트너 때문이래요. 뭐 남편이 못하게 한대요. 뭐 애가 애를 픽업해야 된대요. 학원을 뭐 보내야 된대요. 정말 수많은 이유로 자기가 선택했던 이유조차 그 초심조차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노후 때문에요. 잘 살고 싶어서요. 성장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는 등등등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러면 다시 물어요. 그 네 개가 그것들이 꼭 애터미어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대박 식당 하나 내면요.
돈 많이 벌고요. 잘 살고 싶고요. 노후 보장될 수 있어요. 그쵸? 굳이 꼭 애터미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사장님들이 다단계를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적과 시간적 자유를 반드시 얻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네트워크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게 이해도가 잘 안 되면 자꾸 내가 버는 여기 애텀에서 버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언제든 식당이나 내가 갔던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시 또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네트워크가 아닌 그 노동소득에서 벌었던 그 돈은요, 최고치예요. 내가 내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의 그 최고치의 월급은 줄어들기 마련이죠. 근데 애터미는 지금 버는 돈이, 지금 버는 그 주급이 가장 작은 돈이에요.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내가 경제적과 시간적 자유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정말 정확하게 심어드려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당신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출발선부터 다르죠. 왜냐?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의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 때문에요, 파트너 때문에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자, 성공의 8단계, A코어, 정말 말씀 많이 하시죠. 이정우 단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성공의 8단계는요, 어느 네트워크나 다 있어요. 어느 네트워크나 이게 공식처럼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성공합니다요. 그게 성공의 8단계는 순서대로 하시는 거고, A코어는 뭐죠? A코어는 내가 매일매일 해내는 습관이에요. 루틴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는 아무리 성공의 8단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해도 내 마음 하나가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마음 무너져 있는데 꿈이 정해지나요? 내 마음 무너져 있는데 결단이 되세요? 내 마음이 무너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누구한테 후속 관리가 제대로 되세요? 얼굴 찡그리면서 되세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게 아니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내 마음 하나 진짜 잘 관리하는 게 내가 여기에서 생존하고 속도를 낼 수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내 마음이구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고요. 여기에 2번, 3번, 4번에 성공의 8단계를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무장했어요. 어떻게 무장했냐면 내 마음을 세우는 거랑 지키는 걸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마음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하시는데 지피지기, 진짜 나를 진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때에 기분이 다운되는지, 근데 그 다운된 기분이 언제 다시 업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막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괜찮아.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내 장점이요, 강점이 되실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내 장점. 저는 일단은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럼 자면 돼요. 자서 빨리 최상의 컨디션을 찾고 제가 다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장님들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장점을 우리 네트워크에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봤을 때 강점으로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있죠. 단점은 진짜 쬐끄맣게 적으세요. 쬐끄맣게. 나도 내 단점을 잃어버리세요. 빨리. 왜냐면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성격이 이래서. 저는요, 원래부터 그걸 못해서. 저는요, 성질이 못 돼서. 이런 이 단점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단점이 굉장히 부각이 돼요. 그래서 단점은 내가 인지를 하고 있대. 부각시키지 마세요. 그냥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 그치만 인지는 되대. 그래서 장점을 계속 생각하고 장점을 계속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진짜 빨리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성품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진짜, 진짜 신이 주신 그런 본능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월 5천만 원을 벌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나한테 이런 성품이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49가지의 성품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부대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자,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성품들이 사실은 있다고는 전 몰랐었어요. 그때 교육 당시만 해도. 근데 이런 성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성품이 뭔지를 5개를 적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성품 말고요. 내가 없는데 성공자였을 때 성품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5개를 적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 그리고 신중, 성공했을 때 갖고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제가 이 자료는 우리 강정원 국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게요. 한 번씩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그 5개의 성품을요, 우리 회장님 계속 얘기하시죠. 내가 정말 그렇게 된 사람처럼 이 성품들을 내가 기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들이 나한테 흘러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분이 좋은 건 나예요. 왜? 내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는요, 회장님이요, 그 느낌 얘기할 때 그 석류 얘기하시죠. 왜 그 석류 얘기를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 느낌, 그 석류를 먹었을 때 그 느낌이 나한테 지금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것처럼요, 성공자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그 성공했을 때 5가지 성품을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그 성공자의 성품을 내가 품고 있어. 그럼 나는 정말 그 성공자처럼 행동을 하겠죠. 그게 나를 바꿔주는 하나의 어떤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에서 롤모델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나의 직스폰서가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롤모델을 흉내 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 흉내 내보다 보면 내가 점차 그 모습이 되니까 그 롤모델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3년 뒤의 계획도 이거는 정말 짧게인데 3년 뒤의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5년 뒤, 10년 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우리 회장님이 선승구전이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애터미에서 끝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애터미를 시작하는 것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애터미에서 끝그림은 어떤 거지?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죠. 그 그림을, 회장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 모습을 롤모델로 해서 복제를 해서 그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나의 직급 계획,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스폰서가 그려주더라고요, 애터미는.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애터미 와가지고, 다른 네트워크는요, 자기가 그려요. 자기가 그리고 스폰서한테, 이렇게 체크를 받아요. 이렇게 도전을 해도 될까요? 근데 여기는, 우리 애터미는 파트너를 앉혀놓고, 네가 있잖아.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반대로. 아니에요. 이거 정말 주도적인 사업이고요. 내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국장을 가려고 할 때, 내가 본부장을 가려고 할 때, 누구랑 진짜 가고 싶은지, 그럴 때 스폰서님이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 모든 그림을 자기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그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정원 사장님, 강정원 국장님이 끝그림이 어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나올 줄 아셔야 돼요. 저는 40살 뒤에, 그러니까 40살, 그러니까 40이 지나고 나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반드시 얻습니다. 저의 끝그림은 그거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그거를 끝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굳게 세우고 난 다음에 성공의 팔당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와, 꿈이라는 게 있어. 목표라는 게 있어. 그 꿈과 목표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게 적어져요. 이거를 놓고 뛰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났을 때 이 꿈을 위해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결의결단이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얘들아 엄마가 2년 동안은 휴가고 토요일 일요일이고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그치만 그 이후는 정말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진짜 근데 너무 또 감사한 건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하늘은 진짜 내 편이구나. 정말 진짜 마음을 먹는 대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유가 없었어요. 갈 수 있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진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구나를 정말 애터미 세상에서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까지 오게 하는 내 경험이, 내 결단이, 그쵸? 우리 사장님들도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의와 대가지불은 어떤 건지. 저는 이게 이제 아메이 때부터 배웠던 방법인데 저는 사실 TV가 나오지 않아요, 집에. TV를 보지 않아요. 저 보지 않아요. 왜냐면 그럼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뭐 중요한 사실들은 알아야겠지만 굳이 제가 몰라도 세상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일이 더 중요하지 그게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단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가지불에 보여서 대가지불에 얘기를 할 때 그런데 그 드라마는 꼭 봐야 돼요.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애들 픽업은 꼭 해줘야 돼요. 아니 왜 굳이 픽업하는 학원을 보내요? 학원차 다니는 학원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 모든 세팅이 내가 이 꿈과 대한 세팅이 되셔야 돼요. 그게 대가지불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환경에서 오류가 나기 시작해요. 나는 뭐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장애물들은 목표가 뭐냐면요. 나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예요. 내가 다시 넘어지게끔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거기에 질 수가 없잖아요. 그 장애물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하셔야죠. 제거를 하셔야 내가 그 장애물들을 이렇게 할 때 고민이나 감정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집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마음을 잡는 건 자, 이렇게 꿈과 목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잡는 거는 나는 그럼 누구한테 애터미 비전을 줄까? 누구한테 정말 애터미 물건을 소개를 시켜야 될까? 명단 작성도 진짜 즐겁게 하시는 거죠.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근데 대부분 명단 작성하라고 하면 그 깊은 그 내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와 이제 스폰서가 내 명단까지 다 끌어당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정적이고 배 꼬이신 분들이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마음을 다지고 마음을 잡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명단들 속에서도 정말 소중한 사람들 순서대로 초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만만한 사람이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들 순서대로 초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요. 그 사람 통장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내가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은 사람은 애터미 가입시키지 말라고요. 진짜 좋은 사람들만 가입시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초청도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내 목표와 꿈과 목표와 거기에 맞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났을 때 그 기분 좋은 초청을 받고 났을 때 그 상대가 어떻게 보면 STP죠. 그 P가 세 개의 P잖아요. 피플도 될 수 있고 프로덕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플랜이 될 수 있어요. 3P예요. 3P. STP가 3P인데 세 개의 P를 보여주면 돼요. 세 개의 P를. 그러면 꼭 그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네네. 꼭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물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팀을 보여준다고 그 모든 게 다 STP에 다 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 기운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마음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후속 관리예요. 그게 후속 관리고 스폰서한테도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여기에서 상담을 꼭 파트너랑 했을 때 상담에 동그라미 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담은요 전적으로 나보다 이 애터미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분들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스폰서랑 하는 상담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내 마음을 세우고 다지고 잡고 줬을 때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성공의 8단계를 정말 잘 해냈을 때 내 파트너가 이걸 복제를 하겠죠. 그쵸? 그 복제가 이렇게 복제가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의 8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꾸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감정의 지배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마음을 지키는 연습은 뭐냐면 첫 번째 시간을 규칙적인 시간을 좀 만드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어떤 루틴을 잠깐 공유를 하자면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그 다음에 해모임 한 잔 먹고 따뜻한 물 2잔 마셔요. 2잔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그 피아노 음악 소리 유튜브 들어가서 피아노 음악 소리를 들어요. 들으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뭐 필사할 것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려면서 몇 시에 자는지 아세요? 1시 전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제가 4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12시, 1시에 자면 이 컨디션이 안 좋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좋은 생각이 나지 않겠죠. 근데 그 좋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얼굴 표정이 밝지 않겠죠. 밝지 않은데 소비자를 만나면 그게 다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리하면서 나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상대에게 전달을 하는 사업인 거죠.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가 내 에너지를 보고 매력을 느껴야 돼요. 매력을 느껴서 나한테 탁 붙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막 쩔어 있는 상태고 나는 막 애터미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힘든 상태로 막 비전도 없이 다니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하는 애터미보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낫다. 그게 최악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계속 오류를 범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네트워커들은. 이거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10시 30분에 A코어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A코어 아니고 저희는 10코어예요, 10코어. 탱커는 뭐냐면 A컷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9번은 운동하기가 있어요. 운동하기. 10분 이상, 10분 이상. 우리가 꼭 하자.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자. 그리고 10번은 뭐냐면 SNS 하기예요. SNS. 그래서 저희는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탱코어를 이렇게 짜자자자작 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보이실까요? 지금 보세요. 동그라미 X 뭐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각자 한 개 10시에서 10시 반에 올라와요. 팀방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 보는 거죠. 내가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규칙적인 시간을 루틴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재정만 늘리려고 해요. 재정.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이 오류가 뭐냐면 시간을 관리할 줄 모르면 재정이 절대 늘어나질 않아요.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재정이 늘어나요. 그러면 뭐냐면요. 신은 우리에게 시간 관리를 먼저 테스트를 하세요. 너가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부어주는 게 잘 관리를 할지 시간으로 먼저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시간을 정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들의 이틀 정도를 내가 하루에 압축해서 쓰는 그 습관들을 기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메이크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네트워크에서 이미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지금 저의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상큼해요? 네, 제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팀에서 저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그냥 불도저예요, 불도저. 그냥 장윤주 국장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왜냐면 저는 항상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6시에 우리 팀들 방에, 우리 사업자들 방에 명언을 올려요. 명언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자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생각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 명언으로 성공자의 사람들의 글을 먼저 보게 해요. 그게 항상 저는 6시에 해요. 새벽 6시. 그러면 우리 팀원들은 제가 6시에 만약에 그 명언이 안 올라오면 국장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팀원들한테. 하나 때문에. 자, 우리 사장님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으세요? 어떤 이미지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시간을 잘 지키는 연습,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미지. 제가 지금 신랑이랑 싸우고 왔었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 사장님들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인, 연예인, 진짜 공인처럼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이미지고, 나의 사업 속도고, 나의 사업 확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메이크 플랜 보시면 계획을 짜시는데, 나중에 우리 강정원 국장님께 제가 시간 그거 짜는 방법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근데 플랜은 뭐냐면, 저희가 일단,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코어 가치라고 보이시나요? 코어 가치? 자, 우리는요, 가치적인 삶을 되게 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근데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달라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성장이에요. 성장.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나 오늘 최고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코어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왜 코어 운동 한다고 하죠. 그게 배 복근 운동이잖아요. 왜 코어 운동을 해야 되냐면 코어가 튼튼해야 하체도 튼튼하고 상체도 허리도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가치, 수많은 가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코어 가치라고 하면 내가 진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코어 가치라고 해요. 우리 사장님들 코어 가치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 가치를 있어야 여기 메이크 플랜 할 때 계획을 짤 때 그 가치대로 계획이 짜져요. 제가 4시 반에 일어나는 이유는요. 성장이 저의 코어 가치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자꾸 누군가를 돕는 데 시간을 쓰잖아요. 나만의 온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의 코어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들을 짜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오늘 이걸 못하겠어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지키기는 그냥 무던하게 반복적으로 매일 하는 일인데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거를 기억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뭐 그런 시간을 압축시키는 거죠. 줄이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누구 소비자 한 명을 더 만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루틴을 만드는 이유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의 8단계를 마음속에 그냥 푹 넣어버렸어요. 푹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로 성공의 8단계는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시스템 소득이죠, 시스템. 시스템 소득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를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자꾸 노동소득 같아요. 나는 진짜 한 달에 이만큼 일했는데 있잖아. 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시스템 소득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 시스템을 굴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본사에서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내 산하로 나부터 내가 시스템을 돌릴 줄 아셔야 돼요. 그 시스템이 아까 얘기한 성공의 8단계는 앱솔루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절대적 시스템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성공이 안 돼요. 안 돼. 그냥 공식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 성공이 되는 시스템.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추상적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 추상적 시스템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시스템과 추상적 시스템이 같이 돌아야 시스템
소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공의 8단계,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이 시스템만 돌리려고 해요. 그것도 꾸역꾸역. 근데 이 시스템을 꾸역꾸역 돌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푹 넣어서 돌려셔라.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추상적 시스템은 자 봐보세요. 첫 번째 칭찬 격려 시스템이에요. 자, 시스템이면 돌리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칭찬과 격려를 한 번도 안 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시스템, 추상적 시스템 돌리시지 않은 거예요. 이걸 돌리셔야 돼요. 두 번째,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오늘 공기청정기, 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프로모션 했죠.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예를 들면. 그리고 오늘 뭐 장윤주 국장이 온다고 하는데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 들어왔어. 프로모션 안 한. 추상적 시스템 돌리지 않으신 거예요. 세 번째, 동기부여. 동기부여.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뭐 진짜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집에 있는 가족한테도 아니면 진짜 심지어 강아지한테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추상적 시스템을 돌리신 거예요. 자, 연계연합.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통이고 또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연합. 같이 이제 들어있는 톡방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타났어. 톡방에. 예를 들면. 그 잠수죠, 잠수. 오늘 안 나타났어. 기분이 별로여가지고. 그러면 또 추상적 시스템을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소통. 파트너랑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장님은 왜 저러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소통하고 싶지 않아. 소통 안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나 추상적 시스템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한 명이라도 따라하지 않았어요. 복제하지 않았어요. 추상적 시스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적 시스템은 무조건 돌려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하겠다고 너무나도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그게 추상적 시스템이었는데 그 추상적 시스템을 팀 내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돌리시는 거예요. 각각. 만약에 우리 김효린 팀장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했어.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저 팀장님 시스템 돌리고 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뭐 아무도 안 나타났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재수 본부장님 오늘 톡방에 한 번도 안 나타났어. 본부장님 오늘 추상적 시스템 돌리지 않고 계셔. 다 아셔야 돼요. 이걸 서로가 알려주시고 오늘 추상적 시스템 돌리시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 늘어나는 건 절대적 시스템과 추상적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갈 때 나의 시스템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인지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상을 설명할 때 늘 똑같잖아요. 우리 사업 설명할 때 너무너무 똑같죠. 근데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회원제 가입비가 없다. 정말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근데 우리 그 축복을 생색을 내시나요? 생색 내셔야 돼요. 가입해 주실 때, 누구 가입해 주실 때 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가입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어떤 의뢰 입장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다른 데는요, 돈뭉치를 이렇게 들고 와요. 들고 와서 가입 좀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입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한 어떤 되게 자부심과 갑의 입장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터미가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추천수당 진짜 없잖아요. 추천수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박미순 팀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과 동시에 제가 이제 추천수당을 받는 순간 제가 이제 박미순 팀장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그쵸? 근데 우리 추천수당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하셔도 돼요. 이 사업. 그리고 오히려 그 데리고 온 가입시켜준 분 그분 통장에 돈 들어가게 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당당하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월간 유지비 이거는 제가 두 번째 한 네트워크에서는요, 한 달에 25만 원 정도의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1년치를 이렇게 긁어요. 왜 긁냐면, 1년치를 긁어야 조금 더 할인이 돼요. 그래서 그 할인을 받기 위해서 1년치를 긁어요. 그런데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오토십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런 의무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텀이 정말 자신감 있게 정말 떳떳하게 가입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 단계는요. 세상에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저는 네트워크에 그래도 나름 이렇게 많이 해봤다고 했지만 무한 단계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다른 데는 이제 단계를 끊어놓죠. 근데 그 단계를 끊어놓는 과정에서 정말 피가 튀겨요. 어떻게 피가 튀기고, 예를 들면 5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6단계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6단계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단계까지니까 6단계 그 사장님의 수당을 내가 그 커미션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 누구를 없앨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없애야 돼? 1번 없애? 2번 없애? 5번 없앨까? 오케이. 4번이 마음에. 너 나한테 말도 좀 따박따박 대드는 것 같고 너 4번을 없애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갖은 방법으로 그 4번이 없어져요. 그러면 6번이 다시 띵 하고 5단계 자리로 오죠? 아, 그랬을 때 얼마나 6번이 예쁘겠어요. 그쵸?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무한 단계에서도 애터미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몇 번이건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무한 단계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 누적, 저 진짜 여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 포인트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말일이 됐는데 왜 하위 매출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왜냐면 다른 네트워크는요. 내가 일단 수당이 받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 내 PB를 먼저 채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다 240만 PB 넘으셨잖아요. 그게 다음 달에 빵이 되는 거예요. 빵. 그러면 나는 또 채워요. 그쵸? 240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70을 만들기 위해서 150을 만들기 위해서 내 걸 먼저 채워놔요. 그리고 나서 하위 매출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거 안 없어지잖아요. 240. 이거 진짜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정말 서민들을 위한 사업의 기회를 회장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이게 비전이 전달이 돼요. 근데 그냥 이거 외우잖아요. 우리 회원 가입비 없고 추천 수당 없고 월간 유지비 없어. 그리고 무한 단계고 무한 누적이고 블라블라블라. 그쵸?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정말 진실되게 그걸 느끼시는 걸 그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업 설명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글로벌 원서버. 자, 다른 데는 제가 이제 아메이 했을 때 미국에 계신 분이 이제 이걸 등록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코드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제 아래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오픈된 나라들 다 그냥 가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은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한선이 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7만 얼마가 진짜 들어오나 궁금한 거 해가지고 제가 임의적으로 30만 PB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자, 상한선이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죠. 왜냐면 일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파이어족들이 외치는 조기 은퇴와 경제적 자립이 끝나면 그 뒤부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회장님은 그걸 정확히 아신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끝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걸 가고 싶다는 그 본능적인 거를 정확히 아셨던 거죠. 그래서 잘라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잘라놔서 너네가 자유함을 얻어라 라고 아예 우리한테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몸소 체험하시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그분이 지금 당장 물건을 사거나 부업자나 사업자는 아니지만 이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얘기해 줬을 때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이것들을 다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원 수당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여기 보세요. 30만 PB였을 때, 30만 PB였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30만 PB였을 때의 그 수당을 주죠. 70만도 마찬가지죠. 근데 150도 마찬가지고 240. 그런데 여기서 딱 멈췄어요.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그 개인 PB는 240이 딱이에요. 그쵸? 근데 대부분 봐봐요. 여기 240, 240까지 맞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 PB가 240인데 600대 600에 나오는 수당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절대 말이 안 돼요. 내가 600이어야 돼요. 내 개인 PB가 600만 PB여야 돼요. 그러면 2000대 2000의 수당을 가져가려면요. 내 개인 PB가 2000만 PB여야 돼요. 자, 그러면 5000대 5000이면요. 내 개인 PB가 5000만 PB여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해모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0% PB니까. 자, 5000 PB, 5000 PB면요. 제가 제 이름으로 물건을 1억 원치 사셔야 돼요.
굉장한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우리가 240만, 내가 소자본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벌어갈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후원 수당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작은 팁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카톡 사진은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말없이. 그건 뭐냐면 나한테 말을 걸어올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쁜 커피잔 뭐 이런 것도 해놓고, 그리고 또 저의 사진, 뭐 되게 당당해지고 있는 사진, 독서하는 사진,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궁금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또는 애터미 제품, 제 파트너들 중에는 애터미 제품을 매일매일 바꿔서 올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연락이 와요. 애터미에 이런 제품도 있었어?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카카오톡은요, 정말 유통망이 잘 구성된 SNS, 그리고 또 소통망이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사업자, 나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카카오톡 마케팅을 정말 잘해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사진만 올릴 수 있는데 그 뒷배경까지 사진을 올릴 수 있게끔 확장이 됐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나 카카오 스토리에 저는 지금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애터미를 시작하고서 지금 2년이 넘어갔는데 3년째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루도 카카오 스토리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일기처럼 썼어요. 일기처럼. 나중에 카카오 스토리가요. 이게 앨범 제작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거를 앨범으로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저의 어떻게 보면 사업 노하우 책이 되겠죠. 그렇게 그 계정을 소통하고 나의 기록을 하는 계정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를 만약에 하잖아요. 독서를 하고서 그 내용이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 카톡을 찍어서요. 아니, 사진을 찍어서요. 소비자방에 올려요. 이거를 왜 올리냐면 저는 이제 애터미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니까 저의 지식 수준은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계속 그 같은 곳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의 지식 수준을 제가 인위적으로 계속 외부적 자극을 주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활동을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원들이 자기 스스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교육을 많이 해요. 언제 팀장이 되고 싶으세요? 언제 국장이 되고 싶으세요?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요. 나의 직급을 위해서 당신들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당신들도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저희는 그 팀원들끼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센스 있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트를 가는 날이면 고구마 또는 빵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많이 사서 차에다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 어, 비닐봉지나 아니면 종이 가방 있잖아요. 그런 게 항상 차에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로 만나러 가지만 애터미스럽게 가지 않아요. 그 감 두 개라도요. 감 두 개라도 예쁜 종이 가방에 넣어서 오늘 분명히 애터미 얘기하러 왔지만 나는 감을 들고 온 거죠. 되게 인간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좀 인간미 있는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얘기만 막 하다 오고 내 얘기만 막 하다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그 차에 고구마, 귤, 뭐 지금은 구운 계란,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먹거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소비자 만날 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전달하자 이렇게 그렇게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 생존. 이거는 뭐냐면 정말 많은 걸 적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적은 공책이 거의 12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12권 많이 적었죠. 그쵸? 12권. 저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원래 항상 세상은요, 특정 소수로 돌아가요. 파레토의 법칙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회장님도. 1대 9래잖아요. 1대 9. 10명 중에 한 명이 이 9명을 먹여 살리고 한 명을 지배한대. 한 명이 9명을 지배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그룹이든 가서 특정 소수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분명히 그렇겠죠. 나도 우리 그룹에서 굉장한 특정 소수가 될 거야. 어떻게 할까? 나는 자꾸 까먹어. 왜냐면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럼 무조건 적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올 때 있잖아요. 제 강의 방법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애터미로 적은 공책들이에요.
이거를 한번 정독을 해요. 정독.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을 할까? 그 컨셉이 딱 나와요. 우리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을 좋은 길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바로 기본 적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모티콘 활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생일이나 뭐 이런 분들 뜨잖아요. 위에. 그러면 그 사람들 선물을 다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선물을 챙겨주겠어요. 그쵸? 그치만 저는 그럴 때,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 서운한 거죠. 제 소비자인데. 저는 그럴 때 이모티콘을 선물을 해요. 이모티콘. 근데 이모티콘이요, 2,500원이거든요? 근데 세상 기분 좋아요. 받을 때. 왜? 나 그거 사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를 골라요. 그럼 저는 분명히 그 사람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걸 상대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워해요. 그래서 생일은 저는 그렇게 챙겨줘요. 그리고 보시면 저는 이런 노하우들을 소비자 방에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요. 여기 보시면 홍삼단하고 홍삼 징댕통이죠. 근데 이 종이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대부분 다 연필 꽂이로만 쓰시는 거예요. 단단하니까. 근데 정말 조미료 같은 거, 우리 이런 것들 넣어보세요. 여기가 종이라서 습한 거를 되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이 습한 거를 일부러 막, 왜 유리병에 넣으면 여름 때 막 물 생기잖아요. 그거를 정말 잘 이렇게 뭐지? 말려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드라이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통이 저는 너무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 방들에게 이제 팁으로 공유를 해주는 거죠. 저 위에 보시면 우리 단백질 가루죠. 쉐이크죠. 이거를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그냥 이게 좀 씹고 싶잖아요. 좀 씻고 싶을 때 단백질 바로 만들어서 별거 없어요. 진짜 이 가루에다가 올리고당 조금 넣고 우유 조금 넣어서 섞어가지고 톡톡톡 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얼려서 잘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좋아하고 자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인데 이거 있잖아요. 부침 두부 가루는 아니면 그냥 두부 한 모를 사세요. 두부 한 모를 사시고요. 우리 두유 있죠. 검정콩 두유 그거를 믹서기에 그냥 갈아보세요. 진짜 콩국수 국물이 돼요. 자, 이거 제가 꿀팁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여기에 소면만 삶아가지고 넣으면은 사람 초대해가지고 콩국수 파티 하셔도 돼요. 오이 조금 올리시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제품을 정말 애정하고 써야겠죠. 저 먼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독서 같은 거 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 포토카드로. 그래서 이걸 그 소비자 방에 띄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이 키포인트를 그냥 저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의 지식 수준을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빼빼로데이 때도 빼빼로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만나는 사람들 기분 좋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진짜 저 국장 좀 센스 있네. 약간 나를 또 더 만나고 싶네. 나를 좀 만나고 싶네. 그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당신은 더 매력적입니다. 라는 거를 좀 숨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죠.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마스크, 격리, 뭐, 단절, 막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는요, 재교육 시대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재교육 시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애터미가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문적이라고 나름 생각했지만, 다시 빨리 내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나를 재교육하세요. 나를 애터미에서 회장님 강의를 만약에 좀 소홀히 했다. 빨리 다시 들으시고요. 그 재교육한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는 재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자들이 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와요. 자, 우리는 그러면 애터미라는 그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누가 물어봤는데 애터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머 나 잘 모르겠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애터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요. 회장님 강의 들으셔야 돼요. 회장님 강의에 정말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듣고 지금 여기 오토판매사 이상이신 분들 애터미 대학 지금 신청하셨죠. 애터미 대학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많아요. 회장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구나.
애터미 대학을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내셨구나. 그것 때문이라도 그 교육점 이정현 박사님 교육 다시 들으세요. 지금 11월, 12월은요. 네트워크에서 꽃이에요. 꽃. 어떤 꽃이냐면 심는 시기예요. 우리 대부분 농사는 3월에 짓잖아요. 3월에 봄에 대한 씨를 뿌리잖아요. 네트워크는요. 11월, 12월에 정말 많은 씨들을 뿌려놔야 돼요. 1월, 2월에. 그때 이제 3월에 사람들이 뭔가 시작해 볼까 했을 때 그때 열매가 맺혀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재교육. 우리 애터미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으시려고 세팅이 되셔야 되고요. 그거를 받은과 동시에 누군가한테 자꾸 전달하는 연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사업자를 만들고 부업자를 만들려고 하는 내 개인적인 목표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 교육을 내가 누군가한테 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만드셔서 그거를 내 걸로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 비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한 달 반이나 남았거든요. 지금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재교육 빨리 할 거야. 다시 세팅할 거야. 다시 해볼 거야. 그 마음을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본부장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많은 생각이 드냐면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은 애터미가 너무 소중하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애터미, 진짜 이 왼수적인 애터미, 아유, 진짜 애터미 그만두지도 못하고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말 다 드러나요. 그 생각이 정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진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저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후로 빨리 재정비 하셔가지고 나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끝그림을 그릴 거야. 성공할 거야. 해낼 거야. 할 수 있어. 내 마음을 내가 잘 컨트롤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장윤주 샤론로즈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